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이슈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다양한 이런 이슈를 잘 여러분이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개발 역량을 키우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이슈를 미리 리뷰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디버깅 능력이 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업체에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던 간에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크래시 이슈인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크래시 이슈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디버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커널 패닉이 유발이 될 때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패턴은 이와 같은 이제 패닉이라는 커널 API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커널 패닉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이 커널 패닉이 일어났을 때 로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와 같은 로그, 네, 커널 패닉 not thinking attempt to kill init 이와 같은 로그 여러분 아직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 로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시스템을 브링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그 로그와 함께 커널 패닉이 일어나는 이슈를 저는 굉장히 많이 대응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이슈를 처음에 만나시게 되면은 많은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슈 만나시면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슈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슈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 이와 같은 로그와 함께 커널 패닉이 유발이 되는 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실행 흐름으로 커널 패닉이 발생하는 것은 리눅스 커널 내부에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 뭐 로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커널 패닉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주 공간에서 실행이 되는 이니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거나 혹은 세그먼트 폴트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그 커널 패닉 로그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자, 커널 크래시는 발생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패닉이라는 커널 API 함수를 내부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커널 패닉이 발생한다라는 사실, 이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커널 크래시 이슈를 처음에 여러분이 디버깅 하실 때는요, 천천히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어떤 함수 호출 흐름으로 커널 크래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와 같은 콜스택으로 커널 크래시가 발생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본 패닉 함수가 호출됐을 때의 콜스택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콜스택도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콜스택으로 커널 패닉이 유발이 된 상황, 그리고 이때 이와 같은 그 커널 로그가 출력이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유저 공간에서 그 브링업이 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여러 동적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하든가 다른 다른 서비스와 관련된 그 패스를 로딩을 해서 그 지정된 패스를 참고로 라이브러리라든가 서비스를 로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디펜던시라든가 패스가 잘 맞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 적절한 서비스를 로딩을 이니 프로세스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코드가 수행이 될 수가 있냐면요. 강제로 오보트 함수를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정의된 오보트 함수를 호출하거나 혹은 이니 프로세스가 세그멘테이션 폴트로 인해서 크래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니 프로세스는 유저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니 프로세스가 만약에 어떤 논리적인 오류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실행을 못하거나 혹은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조건이죠. 유지 공간에 있는 이닛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거나 세그먼트 폴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자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패닉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커널 크래시를 유발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와 같은 패닉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콜스택 있죠? 3, 2, 1제로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보이는 콜스택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콜스택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때 보통 do exit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자,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때 실행 흐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에게 종료 시그널이 전달이 된 상황에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의적으로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API로 exit 함수를 호출했을 때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리눅스 커널 내부의 커널 드라이버에서는요. 프로세스에게 종료 시그널을 시그킬 시그널이죠. 시그킬 시그널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는 exit이라는 커널 표준 함수를 호출해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련된 코드에 그러니까 패닉이 유발이 될 때의 코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패닉이라는 함수 보이시죠? 자, 이 함수의 이름은 doexit이고요. 그리고 이 doexit이라는 함수에서 패닉 함수를 호출을 하는 그 커널 코드인데 사실 최신 리눅스 커널 버전에서는 이 doexit이라는 함수의 서브루틴 다른 함수에서 이 패닉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좀 일부러 이전 리눅스 커널 버전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리눅스 커널 강의에서는요. 최신 리눅스 커널 버전 6.1 리눅스 커널 버전을 기준으로 여러분께 커널의 API라든가 리눅스 커널의 동작 방식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패닉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패닉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이 있습니다. Killing Interrupt Handler라고 되어 있는 그 로고가 있죠. Attempt to kill the idle task. idle task를 종료를 한다라는 그런 로고입니다. 리눅스 커널에서는 이처럼 패닉이라는 커널 API를 호출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커널 패닉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커널 로그 그리고 콜스택이 실제 실행이 되는 커널 코드가 이와 같은 코드죠. 자, 뭐 여기 다양한 소스 루틴이 보이는데요. 여기 그 소스 코드 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께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패닉 함수가 호출이 되는 커널 코드를 소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코드 리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타겟 보드를 브링업을 하신다거나 혹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브링업을 하시는 과정에서는요. 이런 패닉 함수가 호출이 돼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패닉 함수 같은 경우는 패닉 함수가 호출해서 커널 패닉이 발생하는 경우는 재현율이 보통 높은 편이고요. 이런 조건에서는 패닉 함수가 호출이 되는 그 조건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 조건을 여러분이 없애는 방향으로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패닉 함수가 호출이 돼서 커널 패닉이 발생하는 이런 이슈를 여러분이 잘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